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난달 24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연계형 들어보면 지사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서귀포 의료원의 현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의료 원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의료 공백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서귀포 의료원에 응급으로 갔다가 사망한 일이 자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에 제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19 구급차로 서귀포 의료원으로 새벽 5시에 갔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에 신경과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한 명을 더 채용하게 됩니다. 그 채용 조건이 뭐냐면은 정규시간 이후에 저녁, 새벽, 휴일에는 코를 안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입사를 하다 보니까 그 2명의 신경과 의사 중에 코를 받는 의사는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누구는 코를 받고 누구를 코를 받지 않는 이 형평성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때 아는 지인이 뇌경색을 알아서 응급을 갔는데 가서 MRI 찍고 CT 다 찍었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5시에 의사가 당연히 없었겠죠. 없어가지고 MRI CT 찍고 약처방 못 받고 조영제 같은 것을 맞아야만 되는데 못 받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서귀포 지사님한테 지랄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앉으셔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만약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서귀포 의료원장이다. 네. 가상해서요. 가상해서 원장인데 직원 중에 한 분이 3년 동안 242일이나 무단 결근하고 병원 내에서 흡연을 항시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 내에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본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전 파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직위해제 사항에 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지사님 서귀포 의료원장 원장실이 어디 계신지 혹시 알고 병원은 같이 시찰해 본 적이 있지만 원장실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원장실은 본관이 없습니다. 옆에 도보로 50m 정도 걸어가면은 별관 5층에 원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서귀포 의료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이 없고 별관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데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없고 5층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강원철 부장님, 그 자리에 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 의료원장 출퇴근 의전 차량이 있어요? 있어도 됩니까 이거? 네. 의전 차량이 있어요? 출퇴근. 그런데 지금 서귀포 의료원장은 그 전 의료원장은 자가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장은 총무과 직원에게 출퇴근 차량 의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또 출근의 수당으로 그 직원은 월급을 받고 있고, 그거 잘 파악하세요, 그거. 알았어요? 네. 앉으세요. 감사원장님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데 반갑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제주도에 속한 기관의 직원들의 업무, 네. 그의 공직 상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감사를 해도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감사원장님한테 전화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세포 우려는 약제 과장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 감사해 주시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 놈은 깜빵에 가야 된다 했어요. 제가 말입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녹음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그 감사건 어떻게 처리했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복무 상태가 불량한 거로 해서 아주 불량했죠. 예. 중징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장님이 이 약제 과장한테 경징계를 하려다가 제가 이 감사 신청 요구 신청서를 감사위원한테 주니까 그분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경징계로 안 되게 해서 중징계를 내린 걸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거짓말하지. 처분 자, 요구서는 그럼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하고 내려왔어요. 네. 네, 서귀포의원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의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1차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해임 내표, 강등 내표가 나왔어요. 다시 2차 징계위원회 하니까 해임 5표, 강등 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부장님이 재량으로 중간에 면직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보고를 했는데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들게 다시 빠꾸했습니다. 빠꾸해서 다시 징계위원회 열어서 강등으로 낮췄어요. 낮추니까 이 약책과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게 있어서 내미니까 그걸 면직 강등해서 정직 3개월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원이 똑바로 역할을 못하니까 세표원이 이만인 걸 아닙니까? 의원님,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준사법적 역할이라서 저희들은 하여튼 간에 감사위원회한테 강력히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은 해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해야죠. 그래야 썩은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원님 심정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약직과장 감사위원장이 제자 맞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약직과장이 감사원에 의뢰하니까 뭐라고 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감사원장이 내 스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실 그 양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오해입니다. 예. 지금 뭐 감사위원장님하고 세포우리 원장님하고 해서 뭐 지금 라이온 일병 구하게 하고 있어요. 약제과장 구역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겠습니까? 예. 나 이 배지 예,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배지 뺏겠습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감사해서 조사 못할 것 같으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처분 요구를 의결내서 통보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경증을 하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중징계로 나갔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는 중징계도 나왔죠. 흥분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정말 저도 의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제가. 무슨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요? 제가 무슨 감사를 똑바로 해줘 감사를. 수승관계에서 무슨 편이 봐준 게 있습니까? 자, 이분 무슨 일 했는지 제가 이런 질문이라면 답하지 않겠습니다. 약제과장이 2019년 10월부터 저 들어가겠습니다. 11월까지 242회에 걸쳐 감사위원장님. 무단 개혁을 했습니다. 김대진 의원님,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를 똑바로 하는 거지 뭐 인기 모독. 김대진 의원님, 그럼 감사 똑바로 한 거를 지적하십시오. 예. 김대진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고요.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말씀에 대한
정제를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약제 과정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42회에 걸쳐 무단 결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고도 9월 6일 정지 처분 시작 전까지 출근 카드로 대리로 출근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의료원의 잉여 의약품 처리 내용도 없습니다. 약제 과정 시에 정리해놓은 수많은 잉여 의약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이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면 답답해서.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료원이 지금 계속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신용도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을 게 있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오해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잉여의약품 처리, 약제 과정 도매상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 김대진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별도의- 감사 결과에서 예.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약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각종 제약회사에서 뭔가를 받고 있는 것 그것도 같다는 제가 이것도 감사 결과 있죠. 네? 감사 내용이 있죠, 이거. 약제 심의위원회 예, 관련해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례를 검토해서 이게 고발 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참고했다는 걸 그럼- 알고 있습니다. 예. 마약 보고 미보고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고 위반.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지 마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류로 분류된 겁니다. 596건이나 했는데요. 1년 사이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겨우 이게 정직 3개월 되겠습니까, 이거? 해임시켜야지. 아까 나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 해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들은 중징계에 처분 요구만 하면 그 중징계에는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시간이 끝났는데요. 제발 우리도 좀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 작년 7월에 이것도 다 들은 얘기나 말하네. 작년 7월에 지사님이 금방 취임하실 때 이 약제 과정 문제가 때 조청 직원이 전화 가지고 세포의료원장한테 아무 일 시키지 말고 그냥 명예롭게 퇴직 이렇게 시키게 해달라 부탁드렸거든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다 썩었습니다. 다 썩어. 그러니까 세포는 지금 개판인 거지. 좀 지사님께 신경 좀 많이 써. 알겠습니다.